자, 21년 고2 3월 모의고사 23번 지문입니다. 자, 이 지문 좀 내용이 어려워요. 특히나 철학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은 좀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좀 최대한 쉽게 이해가 되도록 한번 풀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이 지문의 주제는 뭐냐면 창의성은 신에게서부터 나온다. 창의성은 신에게서 기인한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이 지문의 주제는 처음 한 문장, 요 첫 문장, 두 줄에 걸쳐진 첫 문장에서 그냥 끝나요. 일단 읽어볼까요? Before the modern scientific era, 현대 과학 시대 이전에 creativity was attributed to a superhuman force.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be attributed to 얘는 좀 공부를 합시다. 얘가 수동태 표현이니까 원래 능동태 표현부터 봐야 되겠죠? 자, attribute A to B 하면은 이게 attribute가 탓을 돌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A를 B 탓으로 돌리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A가 B에게서 나왔다 라고 여기는 겁니다. A를 B한테 탓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A가 B 때문에 나왔다 라고 여기는 걸 attribute라고 하는 거예요. attribute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이런 식으로 쓰인다고. 자, 그러면 얘의 수동태 형태가 A, B, attributed to B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는 B에서 자, 나왔다 라는 표현을 조금 어렵게 쓰면 B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지다 요런 뜻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 A는 B 때문에 나오게 된 거다 라고 여겨지다 이런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창의성은 요 현대과학 시대 이전에 창의성은 초인적인 슈퍼휴먼이니까 인간을 뛰어넘는 거야. 초인적인 힘에게서 나왔다라고 여겨졌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왜 되게 대단한 뭐 건축가라던가 아니면 뭐 예술가라던가 이런 사람들 보면은 와, 저걸 어떻게 인간이 저런 걸 생각을 해내가지고 저런 걸 만들었지 싶은 것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창의성은 아마 인간을 뛰어넘는 그런 신적인 거에서부터 나왔을 거야 라고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연 설명이 돼 있어요. All novel ideas originated with the gods. 모든 새로운 아이디어들. novel 하면은 새로운, 참신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creative랑 비슷한 의미겠죠? 이런 모든 창의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들은 신으로부터 나왔다 라고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 단어 공부를 조금 하면 originated with 하면 뭐뭐로부터 나오다 라는 뜻으로 이제 쓰인 거거든요. 뭐뭐로부터 나오다. 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 어떤 것들이 있냐면 arise from 뭐뭐로부터 나오다. 자, 근데 시제 맞게 좀 써줄게요. arise는 현재형이니까 지금 시제가 과거니까 과거에 맞게 arose from 뭐뭐로부터 나오다. 그 다음에 좀 쉬운 거 came from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지문의 그냥 끝이에요. 창의성은 신한테서 나왔다. 그게 끝이고, 자, 이제 뒷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약간 설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플라톤이 제시한 이데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지문에 나오거든요. 이데아라는 건 뭐냐면 항구적이고 초월적인 실제라는 게 이데아예요. 그러니까 이 이데아론에 따르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 동식물, 그리고 수많은 물건들이 있잖아. 그리고 이것들이 다 모양이 다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초월한 절대 변하지 않는 실제가 있는 거야. 이 실제가 이데아라는 게 딱 하나 있고 우리 이 동식물들, 사람들, 물건들은 이 이데아의 다른 모습들이다. 이데아를 모방한 다른 모습들이고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개념이 이데아예요. 그래서 이 초월적 실제를 의미하는 게 이데아이고 요 지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데아는 신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좀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 초월적인 실제는 바로 신이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은 보세요. 창의성은 신한테서 나온다라고 했거든. 그러면 창의성을 가진 예술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요 이데아를 표현하려고 해야 되겠지. 왜? 창의성은 신에게서 나오는 거니까 신이랑 동등한 신을 의미하는 요 이데아를 예술가는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술가의 업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적어볼까? 예술가는 신한테서 창의성을 받기 때문에 신을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예술가는 신, 즉 이데아를 표현해야 한다. 뭘 표현하면 안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는 이 모든 물건들, 이런 리얼리티 있잖아. 현실 세상에서 보는 이런 것들은 현실은 다 허구야. 이데아를 그냥 모방한 이데아의 그 다른 모습들일 뿐이야. 그러니까 현실을 표현할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이면에 있는 가장 초월적인 존재인 이데아를 표현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이제 뒤에서 할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어쨌든 이제 첫 번째 문장에서 주제 던졌어요. 모든 창의적인 생각은 신한테서부터 나온다. 그러면서 이제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결국에 How could a person create something? 어떻게 인간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었겠느냐? 어떤 뭔가인지 주격관계 대명사로 꾸며주고 있습니다. That did not exist. 존재하지 않았던 물건이에요. Before the divine act of creation. 그 창조라는 신의 행위 이전에, 그러니까 신이 우리 인간을 만들기 이전에 존재했던 걸 어떻게 사람들이 떠올려가지고 그걸 만들 수 있겠냐는 거야. 경험도 안 해봤는데. 그죠? 그러니까 창의성이라는 건 신한테서, 쉽게 말하면 신내림이라고 얘기하면 좀 이해가 빠르려나? 신한테서 영감을 받았다라는 설명 이외에 어떻게 창의성을 설명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거지. In fact, 사실상 the Latin meaning of the verb inspire. 자, 라틴어인 inspire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is 투부정사 하는 거래요. 뭐 하는 거냐면 breathe into. 이 inspire의 사전적 의미를 지금 풀어서 써준 거예요. inspire이 영감을 주다잖아. 근데 이게 라틴어래. 근데 이 단어가 그 뜻이 이거래요. 숨을 불어넣다 라는 뜻이 inspire이래요. 숨을 불어넣다. 그러니까 영감을 주다라는 말이 그 기원이 숨을 불어넣다에서 나왔는데 요런 표현이 뭘 나타내고 있는지 reflecting. 지금 이거 and it reflects를 이제 분사 구문으로 만든 겁니다. and 없어지고 그 다음에 앞에 내용 받아주는 it 없애고 그러면은 이제 동사에 ing 붙여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뭐뭐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영한대요. The belief. 믿음을 반영하는데 어떤 믿음인지 동격의 대수로 지금 풀어서 써주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creative inspiration. 창의적인 영감이라고 하는 건 was similar to the moment in creation. 창조의 순간과 닮아 있다라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Be similar to 뭐뭐와 닮다. 비슷하다. 창의적인 영감. 그렇잖아. 갑자기 예술가가 창의적인 영감이 빡 떠오르는 건 마치 그 신이 모든 이 생명체를 창조한 그 순간과 비슷하다라는 거야. 자, 근데 어떤 창조의 순간인지 The moment in creation을 선행사로 하는 관계 부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God first breathed life into man. 신이 처음으로 불어넣었어요. 생명을 불어넣은 겁니다. 사람에게. 신이 처음으로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바로 그 창조의 순간과 닮아있다라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영감을 주다라는 그 단어가 숨을 불어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관계 부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서 지금 완전한 문장 나온 겁니다. 신이 불어넣다 생명을 사람에게. 완벽하죠? 그래서 관계 부사 써야지 이거 which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감을 주다라는 단어의 어원도 역시 신이 사람을 만들다에서 기원을 한 것처럼 창의성이라고 하는 건 신에게서 나왔다라는 그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Plato argued. 자, 플라톤은 주장했어요. 뭐라고? The poet was possessed by divine inspiration. 시인은 소유된대요. 신적인 영감에 의해서 소유된다. 이것도 쉽게 얘기를 하면은 시인은 신적인 영감에
으로부터 시를 쓴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됐죠? 시는 사로잡힙니다. 신적인 영감에 의해 사로잡히고 and 그리고 플로티는 또 뭐라고 썼냐면 Art could only be beautiful. 예술은 오로지 이러이러할 때에만 아름다울 수 있대요. 뭐 할 때? If it descended from God. 그 예술이 신으로부터 전해받았을 때에만 아름다울 수 있다. 즉 예술이라는 것은 신을 반영해야 된다. 그 얘기죠. 신한테서부터 그 영감을 받아서 그걸 예술작품으로 보여줘야지만 그게 아름다운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술은 신한테서부터 나온다. 창의성은 신한테서부터 나온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The artist's job was 이거 not A but B 구문이죠. rather까지 들어가서 조금 더 의미가 살아나는 겁니다. A가 아니라 오히려 B다.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술가의 일은 투부정사하는 것이 아니라 요 투부정사하는 것이다. 됐죠? 우리가 이제 not A but B, 뭐 not only A but also B 하고 A, B 넣어서 외웠던 그 상관 구조들은 A 자리랑 B 자리에 똑같은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투부정사 나왔고 여기 뒤에도 또 똑같이 투부정사 나왔죠? 맞춰줘야 됩니다. 자, 예술가의 일이란 자연을 모방하는 게 아니래. 자연을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모방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냐면 자연의 신성하고 초월적인 특징들을 드러내는 것이다. 뭔 말이야? 자연의 신성하고 자연 이면에 있는 신성하고 초월적인 것들, 이거 이따가 뒤에 나오는 이데아 말하는 거고, 자연을 결국엔 누가 만들었어? 자연은 신이 만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신의 의도를 드러내는 게 예술가들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모방할 게 아니라. 오케이? 그 다음 Art could only be a pale imitation of the perfection of the world of ideas. 예술은 그냥 단지 pale 하면 이제 창백한, 옅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설픈이라고 이제 해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옅은, 그냥 연한 이런 느낌입니다. 자, 어쨌든 예술은 모방이래요. 그 이데아 세계의 완벽함에 대한 모방이다. 자, 이거 지금 모방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쓰인 imitate랑 여기서 쓰인 imitate랑 느낌이 좀 다릅니다. 같이 가져가면 안 돼요. 예술가의 일은 자연을 모방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지문에서 자연이란 reality랑 비슷한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모방하면 안 되고 예술은 완벽함을 모방해야 된다 라는 의미로 지금 요 문장이 쓰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술가는 이데아 세계의 완벽함에 대한 모방이다. Greek artists did not blindly imitate. 자, 그리스 예술가들은 맹목적으로 모방한 게 아니래요. 뭐를? What they saw in reality. 이 현실 세계에서 그들이 본 것을 그냥 맹목적으로 모방을 한 게 아니라 instead, 대신에 they try to represent the pure, true forms. 이 그리스 예술가들은 아주 순수하고 진정한 형태를 나타내려고 노력을 했대요. 근데 underlying reality, 그 현실을 기반하고 있는, 현실 아래속에 있는 현실의 기반이 되는 그 진짜 뭔가 진정하고 초월적인 그런 형태 있지. 이게 뭐야? 이데아지. 이 이데아를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왔대요. 결과를 초래했대요. 뭐를? Resulting in a sort of compromise. Compromise 하면 타협이란 뜻입니다. Between abstraction and accuracy. 추상과 정확성 사이의 타협을 초래했다. 자, 일단 이거 지금 또 컴마 ing 쓰였는데 뭐랑 같냐면 요 앞에 내용 전체를 받아서 and this resulted in 를 이렇게 and 없애고 this 없애고 이렇게 분사 구문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는 관계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죠. 앞에 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아주는 관계 대명사 which를 써서 which resulted in 이렇게 써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어떤 결과를 낳다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거. 그리고 동의어로는 leading to 바꿔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조금 내용이 어려운데 요 마지막 말은 뭔 말이냐면은 봐봐. 이 그리스 예술가들은 단순히 모방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예술가로부터 영감을 받기 때문에 예술가란다. 쏘리. 신한테서 영감을 받기 때문에 그 초월적인 존재인 신을 의미하는 이데아를 밝혀내는 게 지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인간인데 눈에 보이는 거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 abstraction 하면은 accuracy 하면은 눈에 보이는 거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그 모방을 의미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abstraction 하면은 추상성이니까 그 이데아에 대한 표현을 의미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요 두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조금 풀어서 써보면, 자, 요렇게 풀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왜 이제 그리스 예술가들이 abstraction이랑 accuracy 사이에 타협을 찾았느냐? abstraction이 의미하는 거 추상성이니까 뭐겠어요? 이데아의 표현이라 그랬죠? 영어로 이렇게 풀어서 쓸 수 있습니다. representation of the pure true forms underlying reality. 현실을 기반으로, 현실 아래에 있는, 현실에 깔려 있는 순수하고 진정한 형태에 대한 표현. 그게 바로 abstraction이겠죠? 또는 같은 의미입니다, 얘도. 그리고 그 이데아 세계의 완벽함에 대한 모방. 이런 게 이제 추상으로 나오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얘네들은. 근데 이제 accuracy는 정확성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냥 모방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blind imitation of what they saw in reality. 현실에서 그들이 보는 것에 대한 그냥 맹목적인 모방. 요런 것들 사이에 타협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타협을 찾는 것으로 결과가 이어졌다. 그래서 일단은 자, 뭐 다른 지문 공부하듯이 당연히 단어 중요하고 구문 중요하고 그렇긴 한데 그 전에 일단 내용부터 이해가 돼야 뭘 문제를 풀겠죠. 그래서 좀 내용을 이해를 꼭 잘 하기를 바랍니다.